지금부터 2026학년도 학예 교육 성과 확산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IR센터 연구교수 김수진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녹화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IR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교육과정 환류 방법론 중 하나인 인증제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는 IR센터 박수희 센터장님께서 2025학년도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 운영 결과 보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윤태손 센터장님께서 2025학년도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 운영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관광경영학과 정은성 교수님께서 교양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연구 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R센터장 발표자 박수희입니다. 저는 오늘 H크레도스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질관리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우리가 시대상을 반영해서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일부 대학의 일부 교수님들은 사실 몇십 년간 변경 없는 교과목, 사실 강의 내용도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항상 지적되어 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공교육과정 인증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학술적인 표현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가 지향한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예전처럼 하나의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역시 이런 변화하는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전공 능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과목을 연계시켜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대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께서 이제 본인의 세부 전공에 맞추어서 이런 그 전공 능력이나 교과목이 본인의 세부 전공과 연결되어 있어서 교육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사실 종종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교육과정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교육과정은 그럼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교무학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학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과 중심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자라고 하면 지속적인입니다. 우리가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 이런 전공 능력과 연계된 그런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과 중심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계속 개편하고 환류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이제 시범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운영 주체는 학사지원팀입니다. 그래서 학사지원팀에서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총괄하게 되고, IR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 학과를 모집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인증부터 추진까지의 과정을 이제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8월에 인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7일에 신청학과를 대상으로 이제 인증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신청한 학과에서 교육과정 개발 개편을 시행을 하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인증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인증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위한 우리가 루브릭을 개발을 하였고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인증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1학기부터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을 우리가 부여했습니다. 참여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3개 단과대학 4개 학과가 참여하였습니다. 사회경영대학에서는 소방행정학과 참여해 주셨고요. 보건과학대학은 응급구조, AI예술체육대학에서는 공대 쪽에서는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체육 쪽에서는 축구학과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증제에 참여해 주신 학과와 학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증제 앞에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제는 루브릭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인증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루브릭을 개발하였는데요. 총 100점 만점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석 25점, 교육목표 35점, 교육과정 40점으로 루브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가가 아닌 연계성과 근거에 의해서 평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있는가 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분석하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교과목이 도출되었는지 개성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제,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인증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환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4개 학과가 해주셨고 평가는 4개 학과 이제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내부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해당 학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외부 인증도 외부 평가도 함께 받아서 인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1학기부터 참여학과 4개의 전원 인증 전 4개 학과 인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4개 학과가 이제 모든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루브릭 등을 사용을 해서 인증을 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범 운영이었어요. 25년도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26년도에 각 단과대학에 이제 한 학과씩을 선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였는데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확인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성과는 참여학과 전원이 전 4개 학과가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상이나 사회의 요구도를 반영을 한 역량에 기반해서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도입 배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과정 자체가 학과의 교수님들의 세부 전공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이 개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계되어 있는 유기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해서 교육 과정 설계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교과목과 전공 능력의 연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진로 트랙으로 어떠한 교육 과정의 로드맵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과정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질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관리를 하려고 하면 표준 운영 모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신청서, 보고서, 평가 매뉴얼, 평가 절차까지를 한번 시범 운영해
시범 운영을 해봄으로써 표준 운영 모형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고 인증제를 고도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서 우리 대학이 2027년 학사 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사 구조 개편이 되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는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사 구조가 개편되고 각 전공들이 여러 전공들이 생겼죠. 그럼 그 전공들이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전공 능력에 맞게 교과목이 연계되어서 우리가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공 교육 과정 인증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과목을 연계시키고 개선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구조가 개편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전공 교육 과정 인증제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하였고 우리가 이제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사 구조가 개편되더라 해도 또 다른 형태의 인증제가 되겠지만 인증제의 기본 목표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인증제를 통해서 학내 전공의 전공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크레도스 전공 교육과정 인증제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역량 기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공 교육 인증제와 함께 교과목 인증제도 함께 시행을 하였습니다. 4개 학과가 환경 분석, 교육 목표, 전공 능력 설정, 교과목 매핑, 이수 체계, 교육과정 개선 실적을 점검받아 모두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4개 학과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학과의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관행에 의존하던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와 전공 능력에 근거해서 설계, 운영, 평가, 개선하는 공통 질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향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이후의 성과와 관리와 재인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공 교육 과정 인증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윤태순입니다. 와이즈 기반 전공 교과목 인증제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우리 대학은 이제 H크레도스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 기반으로 해서 와이즈 교수법을 브랜드 교수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잘 준비하고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운영을 하고 그 교과목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환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이즈 교수법의 그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다음에 문제 중심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는 혁신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와이즈 25 교과목 그리고 와이즈 선도 교과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이 혁신 교수법을 잘 확산하고 다음에 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와이즈 혁신 교수법을 적용하는 이 교과목을 인증하는 그런 교과목 인증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강의 개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와이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교과목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환류하는 그런 체계가 모든 교과목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서 강의 개선 보고서가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계획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잘 되어 있지만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다소 두루뭉실하게 작성된 교과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그 한류를 봤을 때 이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교과목의 그 담당 교수의
객관적인 그런 의견만 반영되었고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지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면서 교과목 인증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인증제 목적은 저희가 총 8가지 제가 지금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내용은 이제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내용들만 좀 보시면 먼저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이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평가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 평가 체계에 맞춰서 학습 목표가 평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가 평가가 되어야만 그 결과를 가지고 차년도 교과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교수법을 어떤 혁신교수법을 적용을 할 것인가 요 내용, 그래서 요 3가지 항목이 교과목 인증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교과목 인증제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총 그 5개의 교과목을 작년 8월 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받은 5개 교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인증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참여 교수님들이 교수법 특강에 참여하고 다음에 수업 컨설팅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1월 달에 한 분이 포기하시고 4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인증 보고서를 받아서 총 7분의 외부 인사 한 분을 포함해서 총 7분의 인증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온라인 서명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평가 준거는 총 25가지 세부 평가 준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범 운영한 결과를 봤을 때 좀 평가 준거가 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평가 준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바꾸고 좀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인증을 받은 4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다음에 어떤 혁신교수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구강 보건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공중구강 보건학이라는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그런 교과목이고요. 이 교과목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 교수법이 적용됐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PBL이라고 이제 말하는 혁신교수법인데요. PBL에는 문제 해결 학습법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문제 해결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에서의 학습 목표는 공중구강 보건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학습 목표는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심사위원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학습 목표는 구체적으로 이 5개의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분명히 이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평가 루블릭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에서 어떤 항목은 학습 목표 2번에 대상하는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고 어떤 항목들은 학습 목표 4번 또는 학습 목표 5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그 자체가 시험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복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은 100% 실습 위주로 돌아가는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 교수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교과목의 학습 목표도 보게 되면은 레크라인 칼라 소매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고 종류별로 패턴을 제도할 수 있다. 다음에 뭐 2번째, 3번째 보게 되면은 원피스를 제작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습이다 보니까는 시험보다는 이 실습을 어떤 것을 실습을 하라는 작업 지시서가 있을 텐데 이런 작업 지시서에 맞게 실습이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학습 목표 두 번째의 평가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그 나왔던 결과물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학습 목표 평가가 좀 더 실습 내용과 연결돼 가지고 평가가 형성되어 평가 방법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소년 축구 지도법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 교과목도 실습 위주로 돌아가는 교과목이고, 이 교과목은 플립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교수님께서 이 교과목에서는 그 실습 동작이 중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그 교재가 되는 교본이 되는 그 동작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수업 전에 학생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 학습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수업에서는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동작들을 학생들이 실제 실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실무 능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시범을 보일 수 있다, 현장 진도가 가능하다. 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학습 목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습 목표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실무 능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넓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교수님들 교과목에 적용하실 때는 좀 더 이런 포괄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과목에서의 그 학습 목표 평가 방법은 학생들이 실제 동작하는 영상물을 가지고 그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 위주의 교과목 내용입니다. 전력공학이라는 교과목인데요. 자, 이 교과목은 이제 플립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해서 진행이 되었고 학습 목표는 발전기 기본식을 설명할 수 있다,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잡아져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 교과목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그다음에 시험 요거 외에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학습 목표 평가 방법으로는 보고서와 다음에 시험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교과목 유형 보면 이론 교과목이 있었고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 그 다음에 실기 위주의 교과목이 있었는데요. 학습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방법에 이론 교과목에서는 아무래도 보고서와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뭐 쪽지 시험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실습이 들어간다면 어떤 실습의 내용들, 그다음에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동작은 또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평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 교수님들이 적용하신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는 그런 내용도 이 학습 목표 평가의 한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적용을 하셔서 여러 교수님들의 교과에서 학습 목표 설정과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적용하신다면 교수님들이 교과목을 좀 더 한류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교과목 인증제를 시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교과목 인증제를 미처 진행을 못해서 2학기 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곧 교과목 그 인증제에 대한 그 공지가 나오고 교수님들의 예비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과목 그 인증제를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컨설팅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컨설팅 내용은 빼고 저희가 수업 설계 워크숍은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양 교육과정 및 융합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연구를 수행한 관광영양학과 정원성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저와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 강현주 교수,
교양학부 신선의 김숙정 교수가 같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의 개요부터 교양교육 과정 및 융합교육과 현황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통해 마지막 환류체계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교양 융합 교육과정 자체 인증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고요. 본 연구의 핵심 방향은 저희가 교양 및 융합 교육과정의 어떤 단순한 평가를 위한 인증이 아닌 우리 대학의 교양 및 융합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모든 교수님이 인지하신 것과 같이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 교육 환경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 시민성 등 대학의 어떤 교양 교육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 교육의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교양 교육 및 융합 교육의 어떤 강좌 단위 평가를 넘어서 이 두 개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성과를 이루고 환류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교양 융합 교육과정 인증제가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은 우리 대학의 교양 융합 교육 과정의 현황과 품질 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우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 목표와 원칙, 적용 범위를 설계하여 평가 영역 및 어떤 그 판정 기준에 따른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이 인증제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및 융합 인증제의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서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우리 대학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남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융합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의 현황은 우리 대학의 교양은 크게 핵심, 균형, 소양 교육 3개의 영역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교양은 의사소통과 인간의 이해, 어떤 지역의 이해라든지 AI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로 구성되어 있고, 균형 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영역의 균형적 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양 교육은 융합과 봉사, 진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과 실천 중심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양 교육 과정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 요소를 반영하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인증제에서는 이러한 교양 인증제가 단순한 이수 학점보다는 영역별로 학습 성과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가 중요한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구조적인 어떤 교양 교육의 체계성과 대학의 특성화, 학습 성과 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융합 교육 과정의 현황은 2025년 기준으로 18개의 융합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 학과가 최소 1개 과정 이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 교수와 AI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어떤 책임 체계를 확보하고 프로젝트, 캡스톤, 포트폴리오 등 공동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융합 교육의 질 관리는 단순한 학과와 학점의 결합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되는 융합 교육 운영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양 및 융합 교육 과정의 현황을 파악해서 품질 관리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융합 및 교양 교육의 강점은 어떤 교양 교육 과정의 구조와 영역이 매우 명료하고 지역이라든지 AI 특성화 요소가 교양 교육 내에 내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 및 이수 학점 관리 규정을 확보하고 있고 책임 체계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과정이 공통적으로 학습 성과, 평가 지표, 증빙 간의 표준화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류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되고 이 두 개 과정, 특히 교양 및 융합 과정의 심사 및 판정을 위한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양 및 융합 교육 과정의 규정과 편성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앞으로는 성과, 증빙, 환류의 실질적 작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연구진은 호남대형 교양 및 융합교육 인증제 설계 방향을 이 인증제 자체가 어떤 평가 제도가 아닌 상시적인 품질 관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건의 중심 인증을 통해서 정량 및 정성이 균형적으로 평가되어서 공정성 및 자율성이 확보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계된 부서 간의 지원 연계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은 통제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 과정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품질 관리 체계로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교양 및 융합 인증제 적용 범위 및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과정의 인증제는 단계별 도입이라는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검증된 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의 대상은 교양 교육 과정의 전 영역과 융합 교육 과정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단위는 교양 같은 경우는 핵심 균형 소양 그리고 향후에는 세부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융합은 융합 전공을 시작하여 마이크로 디그리 또 향후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학생 설계 전공 등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학부 및 트랙제에 맞는 인증 단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제가 시행되는 1차 연도에는 핵심 교양 그리고 대표 융합 과정 1개에서 2개 과정을 통해서 시범 운용을 통하고 2차 연도에 균형 교양 및 그다음에 안정화된 융합 과정의 부분 확대를 통해서 3차 연도에는 전면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성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며 확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인증제의 핵심 평가 체계는 구성, 운영, 성과 환류의 4대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성은 어떤 교육 과정의 목표 및 학습 성과, 교과 체계 및 이수 체계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교수 학습 지원, 데이터 및 증빙 관리를 평가한 다음 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보고를 통한 성과, 다음은 개선 계획이라든지 이행 점검, 또 인증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재점검 및 성과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는 환류를 통해서 구성 인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100점 체계를 통해서 특히 성과 환류를 통해서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 교육 과정의 인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교양교육의 핵심 인증 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운영의 충실도, 학생 참여 및 학습 성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핵심 역량 함양도, 교수의 역량 및 수업 품질, 그리고 학생의 만족도 및 교육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학습 및 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지표는 교양교육의 질적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 혁신을 실현해서 우리 교양교육이 지역사회 및 관련 산업계와의 연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융합교육과정 핵심 지표는 마찬가지로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역량, 참여학과의 어떤 교육 과정 간의 정렬, 그 다음에 전공 간의 결합 방식 및 융합 요소의 명확화, 그리고 프로젝트 또는 캡스톤, 포트폴리오는 최소 2개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이러한 프로젝트와 캡스톤에 공동 평가 요소 또는 루브릭을 적용한 다음에 학생들의 산출물 또는 포트폴리오의 데이터베이스와 및 지속적인 축적 현황을 파악하여 이 학생들이 융합 교육 과정에 실제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어떤 과정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임 교수가 성과 요건을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전담 부서가 검증하는 융합의 실체를 학생 성과물로 증명하는 학생 성과물 기반의 융합 교육과정 성과 관리 체계를 융합 교육과정의 핵심 인증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양 및 융합 전공의 인증 평가를 통해서 인증 등급 및 판정 체계는 점수 경쟁보다는 최소 품질 확보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이는 총점을 가지고 각 과정의 과목별이나 융합 전공 경쟁보다는 필수 지표를 충족하고 성과 근거의 확보를 중시하는 인증 체계를 통해서 우수, 기본, 조건부, 불인정 등의 4가지 어떤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우수한 교과목은 3년 플러스의 매년 경량 모니터링을 통하고 불인증의 경우에는 보완 및 재신청을 하는 최소 품질 기준 기반의 교양 및 융합 과정의 인증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인증대가 구축이 되면 인증제의 운영과 평가, 판정의 역할을 분리해서 역할 분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공정한 인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교양 및 융합 인증제 인증위원회에서 기준 및 지표를 승인하고 최종 판정의 이의 신청 및 심의를 통하고 전담 조직 및 심사위원 풀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인증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 평가,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증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양 및 융합 인증제 어떤 평가는 이 인증제 최종 목적은 단순히 판정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우리 어떤 교과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교양 및 융합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의 핵심 가치를 두고 이것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양 및 융합 교육 과정이 우리 대학의 어떤 특성화 방향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 사회의 수요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이 평가를 통해서 억압을 하거나 이거를 숫자로 구분 나누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과목 개선을 위해서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융합 과정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제의 목적은 교육 과정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인증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증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인증 제도 역시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증을 진행하시는 부서에서도 더욱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 대학이 학생이 행복한 대학, 지역을 선도하는 혁신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2026학년도 학예 교육 성과 확산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IR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호남대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